뿌리가 많이 자랐어요. 지난번에 염색했던 색깔들도 좀 남아있고. 오늘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일단 뿌리 탈색을 먼저 하고 싶어. 뿌리 탈색? 네. 지금같이 밝은 머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당분간은 탈색머리 계속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우선 뿌리 탈색을 진행을 하고 특별히 하고 싶은 컬러가 있어요? 아니요, 그 한 가지 색으로 정해놓은 건 없는데 그냥 좀 여러 가지 자연스럽게 뭔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단순한 느낌보다는 뭔가 컬러 여러 가지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느낌? 네. 그럼 우선 뿌리 탈색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슈퍼츠코프 염색약 교육 강의를 맡게 된 요상입니다. 제가 지난 교육 영상에서는 뿌리 탈색 후에 토닝 염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뿌리 탈색하는 과정을 디테일하게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뿌리 탈색하는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슈퍼츠코프 염색약 3가지 레시피를 활용해서 디자인 염색하는 방법, 그것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색약은 파이버 플렉스와 6% 산화제를 1:2로 믹스했고요. 총량의 본드 부스터를 5% 믹스해 줬어요. 파이버 플렉스와 본드 부스터는 탈색 시술 시 확실히 데미지를 잘 컨트롤해 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탈색할 때 꼭 사용하고 있답니다. 뿌리 탈색할 때는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뿌리가 1cm, 2cm 미만으로 굉장히 적게 자라났을 때, 그런 경우와 지금같이 2, 3cm 이상으로 충분히 컨트롤 가능한 길이로 자랐을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뿌리가 너무 짧게 자랐을 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뿌리 도포, 두피까지 함께 바르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충분히 여유 공간이 있는 정도로 길이가 자라났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뿌리를 닿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짝 발라서 탈색이 되어 있는 부분 경계까지 잘 컨트롤해서 발라주시는 게 좋답니다. 이건 물론 뿌리 탈색을 딱 한 번만 했을 때, 그럴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도포는 두피에 닿지 않게, 그리고 이 연결 부위에 넘어가지 않게끔 발라줍니다. 뒤쪽 부분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발이 겹쳐지지 않게 파지를 활용해 주십니다.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탈색약 도포 시에 이 경계 부분 너무 가까이까지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약을 바른 다음 빗질을 하게 되면 약은 조금씩 밀려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걸 감안해서 첫 번째 도포를 너무 경계에 가까이 안 붙이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도포하고 체크하면서 빗질하면서 경계 부분 가까이 약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경계 부분을 조심해서 약을 바르게 되면 한 가지 좀 궁금하신 사항이 생길 것 같은데요.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까만 부분이 경계에 남아있는 경우가 생기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첫 번째 도포이고요. 이 도포가 끝나면 또 체크가 들어갑니다. 그럴 때 그 까맣게 남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터치업을 해주시는 게 이 경계 부분이 크게 손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 하나예요. 이와 같이 전체를 다 바른 상태에서 이제 처음 바른 부분부터 이제 체크가 들어가시면 돼요. 파지가 덧대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들춰보면서 밑에 까만 부분, 연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씩 더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와 같이 들춰봤을 때 탈색이 좀 덜 묻은 부분, 약간 어둡게 남아있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을 조금씩 더 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피까지 탈색을 할 거다
한다면 이럴 때 지금 이 체크 과정에서 두피 부분까지 탈색약을 바르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번에는 두피 탈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탈색이 안 된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제가 앞서 뿌리 탈색을 한 번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밝은 탈색물을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뿌리 탈색하면서 경계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 부분에 데미지가 심하게 쌓여있게 되면 다음번 뿌리 탈색할 때 그 부분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밝은 탈색물을 계속 유지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뿌리 탈색을 한 번 정도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자라나왔을 때 이 경계 부분은 탈색을 한 번 한 곳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그 경계가 끊어지거나 데미지가 좀 심하게 가는 그런 위험한 요소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뿌리 탈색을 한 번에 끝내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경계 부분이 티가 나게 밝아지거나 그런 부분 없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죠. 만약 이런 때 까만 부분이 조금 섞여 있다면 그런 부분만 살짝씩 더 체크업 해주시면 되고요. 경계 부분이 아직까지는 안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체크업까지 다 해놓은 상태고요.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 기연모의 색이 애매하게 남아서 조금은 걷어내고 싶을 때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끝나기 마지막 시간 타임쯤에 탈색약에 본드 부스터를 조금 더 많이 넣어서 좀 약하게 탈색약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한 5분, 10분 남겨놓고 파질 다 뺀 다음에 연결해서 발라서 시간을 조금 더 보고 샴푸실로 향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바르는 데까지만 해도 시간이 꽤 걸렸어요. 첫 번째 바르고 그리고 체크하는 데까지 해서 총 시간이 꽤 많이 흐른 상태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 바른 부분과 마지막에 바른 부분에 시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 처음 바른 부분은 손상이 너무 많이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탈색 그래프를 잘 살펴보면 초반에 탈색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굉장히 완만해지다가 나중에는 거의 평평할 정도 느낌으로 정말 살짝씩 올라가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오래 봐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데미지 역시 탈색할 때 데미지라는 거는 머리가 밝아지는 정도에 비례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머리가 많이 밝아질 때, 급격하게 밝아질 때 그때 데미지가 가는 거고요. 나중에 완만해지면 상대적으로 데미지 또한 똑같이 약해지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발라놓고 너무 심하게 오래 보는 게 아니라면 탈색약이 좀 오래 발라져 있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손상이 더 많이 간다거나 그런 경우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되고, 또 저희는 본드 부스터를 섞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안심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 탈색 한 번은 최대치를 밝게 만들고요. 바르는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통 탈색 한 번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1시간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심하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탈색 한 번을 밝힐 수 있는 최대 밝기를 밝혀놓고 데미지는 딱 그만큼만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시간을 오래 봐서 많이 상할 것 같아서 빨리빨리 헹궈내고 탈색을 2번, 3번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탈색 한 번으로 진득하게 오래 와서 내가 원하는 밝기까지 맞추는 게 데미지가 훨씬 더 적다는 거, 네, 직접 시술해 보시면 경험할 수 있으실 거예요. 기연모 연결할 건데요. 탈색약을 타왔고요. 지금 탈색약 80g에 산화제 1:2로 해서 총 240g이 타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연모 부분은 데미지를 조금 더 컨트롤하기 위해서 부스터를 양을 조금 더 넣을 거예요. 보통은 5% 정도 넣게 되는데 지금 제가 예전에 탈색을 해놓긴 했지만 데미지가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에요. 한 부스터를 10%만 넣겠습니다. 240에 24g.
자, 탈색을 1회 진행하고 나왔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중간에 띠가 보이지가 않죠? 당연히 투톤으로 보이기는 해요. 탈색이 여러 번 된 곳과 한 번 한 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띠 모양의 형태는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뿌리 탈색이 잘 되었죠. 자, 이제부터 염색을 들어갈 건데요. 제가 사용한 염색약은 인디고 10레벨입니다. 이 인디고 10레벨을 활용해서 다른 컬러들과 믹스해서 여러 가지 레시피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델한테 총 3가지 레시피를 활용해서 디자인을 해볼 생각이에요.